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인 12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충주 호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보수 미처리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저가 아파트를 택한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총 14,383건 가운데 소형 아파트 매매는 7,947건으로 55.3%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 28만 359건 중 20대와 30대가 매입한 경우는 7만 9,485건으로 28.4%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평균 31%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2030 세대의 패닉바잉과 영끌 매입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2020년 임대차 입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집값까지 덩달아 급등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무주택 2030 세대들이 패닉바잉, 영끌에 앞다퉈 나섰는데요. 최근에 금리 인상 부담감과 또 집값이 약세를 보이자 2030 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도 3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2023년이 시작이 됐는데 좀 없잖아 요즘 또 흉흉한 좀 소식들도 많고 좀 좋은 소식보다는 좀 약간은 좀 답답한 소식들이 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위기 속에서 좀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이 투자 타이밍에 대한 좀 공부를 같이 하면서 2023년에 올바른 타이밍에 우리 시청자님들의 올바른 자산 관리, 올바른 부동산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힘차게 부동산 공부 같이 한번 해보시면 매우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그런데 저는 투자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입에서 계속 껄을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살 걸. 그때 사서 지금 정리할 걸. 이렇게 껄을 붙이게 되는데 인생은 늘 항상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투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늘 항상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정현훈 전문가님이 매매가, 전세가, 부동산 투자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 FC 앵커님께서 껄을 얘기해 주셨는데, 껄을 많이 하면 웃더라도 껄껄껄 웃어. 웃더라도 우리가 이쁘게 하하하, 호호호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선 우리가 현재는 부동산이 좀 잠깐 좀 침체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타이밍은 온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올바른 자산 관리와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부분에서 매매가의 흐름, 좀 전세가의 흐름을 통해서 조금은 좀 부동산 투자에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가 상당히 어찌 보면 뭐 25번 이상의 어마어마한 규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좀 잡으려고 했지만 좀 잘 잡히지 않다가 없잖아 좀 지금 위기, 침체 속에서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규제가 이제 시장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규제들이 많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갔고요. 추가적인 이제 몇 가지 것들만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규제가 해제가 된다 그래서 하락을 그만한다거나 바로 뭐 바닥이 됐다거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큰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하시지 말아야 될 때, 그래서 각각 두 가지를 좀 준비했으니까 일단 먼저는 투자를 하면 좀 큰일 날 때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전세가도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특히나 투자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없잖아 투자는 보통 심리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뭔가 쫓겨서 주택을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쫓겨서 지금 이제 바닥에 온 것 같고 오르지 않을까? 이런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 김칫국 같은 걸 잘못 드시고 하시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어. 그럼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지금 쉽사리 판단을 했다가 큰일 난다. 어쨌든 계속 전세가도 매매가도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마치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평소에 꿈꿔왔던 꿈 같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생각한다는 건 영원히 내가 꿈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특히나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하면 또 큰일 날 때가 빨간색이 이제 매매가고 파란색이 전세가인데 2021년 요 시기 자체가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고점이었다. 근데 이것 또한도 역시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급격하게 2022년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 매매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전세가가 쭉쭉 빠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는 괜찮지만 전세가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하락이 와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그럼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조금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구간 자체가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매매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요 시기 때 자체가 좀 전세가가 좀 많이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전세 가격의 하락은 매매 가격의 하락을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강남 쪽에 있는 전세가들이 20%, 40%, 30%, 40%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다는 건 이 매매 가격 또한도 역시 하방 압력이 강하다. 그래서 가격만 우리가 보실 게 아니라 이 전세 또한도 역시 같이 보시면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좋은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고점도 한번 바라보실 수가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지금은 심리적으로 쫓기실 필요 없고 김칫국을 드셔서 갑자기 오르지 않을까? 이건 너무 과대망상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투자를 또 해야 될 때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좀 빠지면 매매가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했으니 반대로 전세 가격의 상승은 내 집 마련에 좀 조급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 과거에 서울에
전세 가격이 3억이었는데 전세 가격이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5억 가지고 내가 남의 집에 계속 있어야 될까? 아니면 경기도에 분당이든 안양이든 일산이든 경기도 쪽에 괜찮은 아파트 5억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또 매매를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심리적인 좀 쫓김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간 평생 내 집이 없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2008년서부터 물론 그 전에도 올랐지만 2008년에서부터 장기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2015년까지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봤을 땐 이렇게나 어찌 보면 좀 부실해, 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이 전세 대출을 이 나라는 상당히 많이 해주네. 이런 게 외국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정부는 어쨌든 표심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서민분들을 위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지향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60% 해주겠다, 70% 해주겠다, 점점 90%, 100%까지 되면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지금의 전세 사기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며 결국 한도를 계속 확대를 해주면서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갭 투자가 성행을 했던 것들에 대한 좀 토대가 좀 마련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전세를 정부가 지향을 많이 해줄수록 투자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빨리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빨리 상승해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좋은 상황이 또 마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어쨌든 정부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양을 하는 바가 있으니까 어쨌든 전세 가격이 꽤 많이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2020년 정책이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전세 보호, 전세 많이 해주고 전세자금 지켜주고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 투기 많이 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세 시대가 아닌 월세 시대로 바뀌었다 보니까 주택 투자를 하기에 정말 안 좋은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의하시면서 내가 김치국을 드시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전세가 여러분들 올라야 투자하기가 제일 좋다. 삼성동 그리고 송파구 여기에 있는 부동산도 2016년에 2015년에 전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을 때 단돈 많으면 많고 누군가한테 좀 적을 수 있는 금액 2억으로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시기에 제일 좋았을 때다. 그때도 뭐예요? 전세가 좀 많이 올랐을 때다. 이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투자를 좀 해야 할 때가 안 되면 이 매매가가 전세가가 지금 조금은 좀 마이너스고 뭐 내려갔다가 좀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정체가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오게 되는데 상승이든 하락이든 좀 폭풍 전야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감소하거나 분양이 완판이 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내가 지레 판단을 하셔서 이거 왠지 완판될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완판 행진이 이어질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013년도서부터 전국에 2022년 6월까지 전국의 미분양 사례를 보면 13년도 하락, 14년도 하락, 15년도에 늘어났다가 16년도 하락, 17년도에 조금 상승, 18년도 조금 상승하다가 미분양이 4만 대로 다시 19년도에 나오고 그러다가 20년도에 4만 7천에서 1만 9천으로 쭉 빠지고 1만 7천 했다가 2022년에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미분양이 계속 꾸준히 감소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체험을 하시면서 투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경기도 같은 경우가 과거 2기 신도시 때 분양 물량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내림 속에 있는데 어쨌든 서울은 주구장창 미분양이 하락이 좀 많이 됐었다. 자, 부산 같은 경우도 하락이 미분양이 좀 되다가
17년도에 오르고 18년도에 올랐다가 19년도에 다시 미분양이 좀 가라앉았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면밀하게 좀 보심이, 지역별로 좀 보심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조언이니까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한 완판 행진이 연이어 이어지고 물량 또한도 역시 같이 비교를 해서 분위기가 턴 어라운드 했을 때 그때 주택에 대한 청약, 그때 주택에 대한 투자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하나도 조급해하실 필요 없고 2023년 하반기든 2024년이든 그때 생각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어찌 보면 현 시점에서 좀 공부에, 주택에 좀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타이밍을 잡기 위한 공부에 좀 주력하셔야 되는 시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자산관리와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지레짐작 절대 금지입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가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그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현훈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이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과 만나게 될까요? 자,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네. 오래전에 충남에 있는 토지를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 네. 많이 기다렸는데 지금, 우리 산 가격보다, 오름세가 없어서 향후 전망은 좀 어떤지 네. 여쭙고 싶어서요. 네. 자, 그 전망이 궁금한 토지 주소가 어떻게 네. 될까요? 충남 대산읍 네. 오지리, 네. 예, 오지리에 있는 논이에요. 논이요. 네. 자, 아마 저희한테 사전에 주셨던 그 정보가 서산시 네. 대산읍 오지리의 네. 토지 네. 99-1번지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요 토지 지금 매입을 하셨을 때보다도 지금 좀 약간 시세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떻게 네. 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네. 충남 서산의 대산읍 오지리의 토지입니다. 어떡해요. 지금 매입하셨을 때랑 시세가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밝을지 한번 봐주시죠.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네. 기부인 목소리세요? 이쁘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우리 시청자님, 요 오지리 부동산이에요. 예. 이게 금싸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 해도 이게 모지리가 되면 안 되잖아, 이게. 그렇게요. 그래서 딱 보면 시청자님, 네. 부동산이 길이 참 많이 물려 있어요, 시청자님. 아, 길이 전체 중에서도 딱 네. 봐도 야 120m나 도로가 물려 있네. 그리고 모양도 이쁘게 잘 생겼어요, 시청자님. 예. 근데 분명히 네. 도로도 있고 모양도 네. 이쁘게 생겼는데 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제 안 올랐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언을 드리면 일단 뭐든지 제가 위치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네. 딱 동네를 보면 이 동네가 이제 서산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서산이 좋아져야 네. 아니면 당진이 좀 좋아져야 시청자님 부동산이 좋아집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산에 어떤 개발 발전 호재가 있는지 당진에 어떤 발전 호재가 있는지 요거만 일단 보더라도 네. 당진 서산은 그래도 1990년대까지는 투자가 좀 됐단 말이에요. 뭐 한보철강이든 뭐 현대제철이든 대산석유든 성문국가산업단지든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동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별로 사랑을 안 줘요. 정부가 사랑을 준다는 건 이런 동네에 네.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돈 투자가 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시청자님이 어찌 보면 좀 답답함이 좀 이어졌던 건데 네. 그래도 주변에 좀 호재를 좀 간단하게 본다면 오른쪽에 보면 고속도로 호재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산업철도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철도 호재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 시청자님 부동산이 이쪽에 있으신데 고속도로 나고 철도 나고 하면 그래도 네. 전에보다는 좀 사람들이 좀 오고 가고가 하기가 편하니까 동네가 좀 집가 상승되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럼 이 아이를 봤을 때 현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못해도 2027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철도 사업은 네. 이 고속도로 예정 사업은 계획은 있지만 이 계획이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뭐 이런 거죠. 우리 시청자님이 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가 10만 원 안 줘. 어때요? 네. 좀 뭔가 답답하고 좀 짜증나죠? 네. 근데 뭔가 생각은 있지만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친구도 마찬가지잖아. 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근데 나한테 이 10만 원이 심각한 돈이면 어때요? 막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10만 원이 큰 돈인데 친구는 별로 네. 크게 생각을 안 하네. 자, 이 동네 고속도로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고속도로 얘기 듣고 샀는데 나한테 심각한 문제라고, 그죠? 네, 그거는 지금 확정, 아마 올해 확정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빨리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든지 예산 확보가 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팔도에는 이런 도로 계획들이 엄청 많아요. 네. 나한테는 엄청 심각한 거지만 지자체에서는 뭐 하면 하는 거고 알면 안 하는 거고 이러면 너무 짜증나잖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현 상황에서 당장 이루어지시기보다는 시청자님이 좀 어느 정도 상승과 값에 대한 그런 걸 얻기 위해서 2025년까지는 좀 봐야 돼요. 네. 그래 지금 이제 횟수로 23년이니까 2년 남았죠? 네. 그래서 좀 당장 보시기보다는 한 2년 좀 더 보세요, 시청자님. 네. 왜냐하면 그리고- 워낙 이 동네가 좀 맵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맵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철도 호재, 도로 호재가 좀 더 부각이 되면 이 동네 시청자님 부동산은 그때 그 가격이 좀 상당히 저평가였구나 이렇게 좀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멀리 가시진 말고 한 2년 정도만 좀 기다리세요, 시청자님. 아, 네. 그리고 그 인터넷상에서 보면 그 해양정원이라고 그래서 네. 요즘 저기 뭐야 해양정원이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 시청자님. 예. 요 정원이라든가 네. 공원이라든가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요건 이제 요쪽인 거고 지금 이제 우측을 보면 여기서 서산에서 우측 오면 당진이고 당진에서 우측 오면 평택이잖아요. 네, 네. 평택에서 위로 올라가면 요 화웅지구 네. 아세요? 네, 네. 뭐 네, 네. 비행기가 뭐 가네 마네 공항이 가네 마네 얘기 네. 들었죠? 네, 네. 여기도 이제 습지고 여기도 공원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아까 제가 얼마 얘기해 줬어요? 10만 원 얘기해 줬죠. 네, 네. 시청자님한테 네. 상당히 중요한데 아, 네.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면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네. 아니고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내가 네. 받을 수 있고 확실하게 지금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정원이 되고 공원이 되고 이루어지면 좋은데 제가 아까부터 강조드리는 건 속도전이거든요. 네, 네.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 거고 하루라도 어떻게든 좀 이거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런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GTX 아시죠? 네. GTX A는 하루라도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한다고요. 그죠? 아, 네. 근데 GTX B랑 C는 지금 삽을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이게 하겠다는 아이고.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러면서 A, B, C, D, E, 뭐 F, G 뭐 다 나와. 네. 이게 다 네. 되기가 쉬울까요, 시청자님? 아, 아이고, 예. 그걸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A만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다. 이해되세요? 아, 네. 그래서 네. 우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애들이 공원이 되고 정원이 되는 건 저도 찬성을 하고 지향을 해요. 이대로 두긴 네. 너무 아깝잖아, 자원이. 근데 이제 빨리 되려면 이 철도라든가 도로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2년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좀 소원을 하면서 시간이 네. 한 2년 정도는 이렇든 저렇든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감사합니다. 잘 되길 기원해요, 시청자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같이 기원할 테고 진심으로 바라니까 올해 모든 일들 잘 풀리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뭐 마음 급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을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아파트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주소가 네.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예, 청담 삼성진흥 아파트입니다. 강남 청담 삼성진흥아파트요. 네. 네, 강남이라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님께 예.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하긴 뭐 요새 사실 강남도 부동산 불패라던 강남도 좀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되시나 본데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 삼성진흥 아파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새해 복 많이 환영합니다. 받으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 바로 역 앞에 있으신 부동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이제 주변에 보면 올해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좀 공급이 좀 분양이 좀 많이 되는 거 아시죠, 시청자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청담역 근처가 그렇게 개발이 좀 많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요즘 어쨌든 주변에서 하나하나 작은 규모의 가로주택이라든가
뭐 연지곤지시처럼 청실홍실 여기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좌측에도 가로주택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네. 우측에도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좀 진행이 네. 되면서 시청자님은 오른쪽도 개발을 하고 왼쪽도 네. 개발 진행을 하고 사이에 어쨌든 끼셔서 네. 저는 어쨌든 사람들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분양받고 들어가시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반포 자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반포 어쨌든 레미안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미분양 났다고 아주 그냥 호들갑 떨었잖아요, 옛날에. 네, 맞아요. 그때 난리도 막 호들갑 아니었죠. 떨고 막 반포자이 옆에 막 고속도로 지나다니니까 뭐 매연가스 올라와서 반포자이 못 살겠다고 예. 네. 막 난리 쳤잖아.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때 했었어야 돼, 안 했었어야 돼. 했었어야 되죠. 그런 거랑 네. 이제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예. 청담 여기 재건축이 네. 이제 청담 이제 롯데가 수주받아서 르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되고 나머지 이제 청담 근린공원 이제 주변이라든가 경기고등학교 주변이라든가 네. 여기도 막 움직임들이 좀 보여요, 시청자님. 네. 왼쪽에도 좀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뭐 역 바로 앞이시기도 하고 네. 주변에 좀 호재들이 어쨌든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도움이 네. 안 되는 부동산 호재들은 아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당연히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올랐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많이 빠지냐 좀 덜 빠졌냐 거의 안 빠졌냐 차이예요. 네. 그럼 많이 빠졌다는 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 거고 그렇죠. 적당히 빠진 건 적당히 오른 거고 네. 거의 안 빠진 건 그동안 거의 안 오른 거야. 그렇죠. 맞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호재가 어쨌든 청담동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뭐 기존에도 좋았지만 한 번 더 비상하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 저는 뭐 네.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좀 보유하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좀 조언을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은 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육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돼서 예, 네. 다른 곳으로 좀 가볼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아, 그런 부분을 다른 곳으로? 고민하다가 예, 뭐 매도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 예,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웬만하면 지키시고 네, 그 주변에 뭐 르엘도 뭐 나오고 뭐 반포도 나오고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청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요즘에 모든 정책을 예. 어떻게든 집 좀 사주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마치 한 7년, 네, 7, 8년 전에 좀 그때가 좀 떠오르는데 어쨌든 네. 좋은 위치의 부동산이시니까 올해 나오는 서초, 강남, 송파 쪽에 뭐 네. 어쨌든 기왕이라고 한다면 모든 네. 여성분들의 로망은 새 집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새 집, 새 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청약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 강남 청담, 이 청담 삼성진흥아파트 전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네, 고민 있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밝은 거 보니까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포항 쪽에 그 농지 있는 거 한번 좀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포항의 그 농지 이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예, 포항, 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면. 신계리 네. 188번지요. 네. 요 토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포항의 남구 장기면 신계리의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이 이렇게 예쁘게 잘 생겼네. 멋지게 생겼네요. 네네네. 일단 딱 보면 얼굴은 잘 생겼네요. 네, 얼굴만 잘생겼나요? 얼굴만 잘 생겼. 우리 시청자님 그 자녀분이 있으신데 네. 그 뭐 자녀분이 이제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성분일 수도 있는데 그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얼굴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네, 마음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얼굴은 잘 생겼다고요, 시청자님. 예. 얼굴은 이제 멀쩡하게 생겼는데 네. 이게 속을 썩일 건지 아닐 건지 이제 좀 맛을 봐야 되는데. 주변 자, 전망 좀 예, 그쵸? 궁금해서요. 그래서 예, 지금 예. 보면 이제 포항이 어찌 보면 역사와 좀 전통이 있는 도시인데. 네. 자, 포항을 지금 넓게 치면 포항이 엄청 넓어요, 시청자님. 네. 엄청 넓다 보니까 물론 기회와 그런 것들도 좀 상당히 많겠지만 투자를 하실 때 엄청 넓다 보니까 또 잘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포항은 포스코가 전체 포항 중에서 포스코가 요 자리에 들어갔다 보니까 포항에서 부동산 시청자님처럼 투자하셔서 돈 벌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아, 예. 그리고 이제 영일만 아시죠? 네. 네, 요 영일만 라인에서 어쨌든 도로와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IC 주변으로 이렇게 도시가 좀 생성이 됐어요,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러면서 성곡 IC와 뭐 흥야라든가 요 라인에서 새로운 뭐 개발들이 좀 진행이 됐다가 네, 요 네. 포항 포스코에서 동쪽 같은 경우는 좀 개발이 좀 많이 안 됐어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은 포항에 가면 뭐 이런 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상생의 손인가? 해맞이 광장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괜히 이런 데 놀러 가서 사진 찍다가 여기에 있는 막 땅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여기 보고서 여기에서 계속 거주합니까? 보고 획 가버립니까? 획 가죠? 획 가니까 값이 안 올라. 그런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고여 있으려면 부동산이 어쨌든 고여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면 일자리 어쨌든 호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만 가득하다가 그래도 요 남구 쪽에 요 라인 이제 근처에다가 포항, 블루밸리 이런 국가산업단지 호재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요 아이가 2023년 올해 9월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더 드러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정부가 이런 곳에다가 혹시 수서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정확히 시청자님이나 제가 보진 않았잖아요. 네, 아직 모르죠. 만든다고 하니까 만들겠지. 네. 그래서 평택 한 근처라든가 그리고 포항에서도 이런 블루밸리 예?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 확보를 지금 해놨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이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투자가 될 것으로 좀 봐요, 시청자님. 아. 그럼 내년서부터 투자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계획하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한 3년 정도의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부지 조성이라든가 뭐 이런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 네. 추가적인 정부의 돈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년 정도 상황을 보시고 그렇게 또 되기 위해 또 계획도 잡고 해야 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의 좀 시간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갈아타기를 그쪽으로 좀 해야 되나요? 예, 어떻게 해요? 땅을 좀 갈아타기를 좀 해야지 되나요? 아니면 그냥 3년 정도 그냥 있어야 되나요? 아, 그냥 계세요, 시청자님. 아, 예. 뭘 또 사요? 욕심 많으시네. 유지하시고 네네. 여기가 제가 너무 좋다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네. 추이를 봐야 얘가 이제 윤곽이 좀 보이는 거고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나한테 상당히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또 중요한 게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이 막 하루라도 빨리빨리 되는 곳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계속 중심적으로 좀 키우는 도시가 있는데 어쨌든 70년대, 80년대 포항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울산도, 네네. 구미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정부가 키우는 지역들이 있는데 우선은 포항은 현 상태에서 주력은 아니거든요. 네. 정부의 현재 주력은 충청도 지역에서 몇몇 지역을 지금 주력으로 정부가 좀 키우고는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우선은 뭐 이런 게 궁금하시면 따로 얘기를 해드리겠고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좀 보셔야지 윤곽이 좀 더 드러나니까 요 정도 네. 기간을 좀 보유하셔라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포항 남구 이 장기면 토지 고민 풀어드렸습니다. 뭔가 지금 아주 딱 속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딱 결정을 하기에는 좀 상황이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 갖고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은 한 3년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천천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 럭키 아파트 30평. 자, 늘 애청 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아파트의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또 입에서 껄이 나오네요. 학교 다닐 때 늘 항상 저 아파트를 보면서 저기 살았으면 지각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자, 지금 이 신촌 럭키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동네 어찌 보면 구축, 아주 오래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뭐 실스테이트, 뭐 신촌이라든가 이편한 세상 신촌이라든가 그랑자이라든가 프레스티지라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것보다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신촌 럭키라든가 이름 자체가 좀 오래됐잖아요. 럭키 두산. 그래서 이 럭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 좋은 학군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앞에도 뭐 이대역 있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모든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찌 보면 이 동네가 예전에 뭐 90년대 초중반까지 뭐 엄청 핫했다가 그러다가 좀 상권이 좀 많이 죽었다가 이런 재개발들이 좀 대거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살아나고 학군도 살아나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이슈가 지금 뭐 개발했고요. 뭐 싹 다 개발하고 뭐 나머지도 지금 뭐 개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측에 보면 부가연도 이렇게 개발을 또 하고 그래서 개발이 완료가 된 애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개발할 일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현 단계에서 뭐 가장 뭐 최근에 일어난 핫 이슈를 좀 본다면 마포 더 클래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분양 부분이었는데 최저 5대1 경쟁률에서 최고 현 상황에서 141대 1의 경쟁률까지 나타난 아파트가 마포 더 클래시예요. 그러면 만큼 과거에 영광이 좀 잔존하고 있었던 동네 저도 어렸을 때 머리하러 가면 이대 가야 돼? 뭐 하면 이대 가야 돼?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말이 좀 사라지고 다른 지역에 좀 뒤처지다가 현재에 와서는 다시 이제 좋은 학군들로 이런 신축이 좀 들어가게 되면 좋은 학군과 좋은 환경들이 좀 자세히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하나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큰 단지로 대규모로 해야 좋은 학군도 생기고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포 더 클래시 자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분양 경쟁률을 좀 기록했다라는 건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고 이 학군이라는 거 특히 요즘에 계속 떠오르는 건 불황에도 학군도 있고 더불어서 병원 가지고 있는 동네 이런 동네가 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학군으로 좀 거듭나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당연히 전부 다 올랐으니까 전부 다
빠지는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은 방어를 하고 미래 가치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니까 물론 신축 대비해서 밀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신축들이 잘 버텨주고 된다는 건 시청자님한테도 매우 큰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촌 럭키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신촌 이 주변 지역으로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만큼 가치가 상승하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 17평이고요. 3년 전 전문가님 보유 조언 후에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애프터 서비스 요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후에 보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는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전망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성남의 제일 중요한 호재는 뭐 GTX 호재죠. 그래서 수서 동탄간 자체가 수서 동탄이 언제 개통한다? 2024년에 개통을 GTX에서 가장 먼저 한다. 그래서 수서역 지금 바로 옆에 있으신 성남역, 그리고 밑에 보면 구성역,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서, 성남역, 용인 구성역, 동탄이랑 가장 먼저 오고 가고 하는 GTX가 윤곽이 되는 게 내년입니다. 그러면서 호재는 실기 신도시에 있어서 통합 재건축이죠. 그래서 이 통합 재건축 호재가 올해 어쨌든 정부가 조금 더 좀 구체적인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더불어서 특히나 서현이나 이런 순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범 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여의도가 시범 단지로 아주 그냥 호재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2023년은 분당에서 이런 시범 단지의 호재가 갑자기 또 급부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보유하신 대로 뭐 조언 드린 대로 잘 보유하셔서 축하드리고요. 꼭 올해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가치 개발을 하더라도 이 분당은 특히나 가장 먼저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개발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모범 이런 사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어서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어진 시범 사례니 물론 단지 수가 좀 커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뭐 재건축이네, 리모델링이네 계속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어쨌든 올해 정부가 내놓는 통합 재건축 안에 있어서 방향을 어쨌든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유지를 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 아파트 그때 조언해 주셨던 대로 잘 보유하셨고요. 올해 추이 좀 잘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걸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분들 위해서 정현우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소개해 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